제가 가장 좀 크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제일 마지막에 넣었어요. 왜? 마지막까지 보는 사람들만 들으라고. 툴디가 만듭니다 하면서 툴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검색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 툴디도 미리 캔버스랑 거의 흡사해요. 미리 캔버스에서 편집하는 편집 플랫폼 구조랑 얘들 구조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개념도 비슷하다고 보고. 그런데 내부 시스템은 약간 달라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미리 캔버스에서는 기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크리에이터들한테 주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개념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여기는 등급이 나눠요. 툴디 메인에 가보면 제가 지금 이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골드라는 딱지가 붙어 있죠. 이 골드라는 게 여기 밑에 보면 스탯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탯이 1000스탯 넘어가고 이래야지 붙는 딱지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많이 올린 사람들은 뭐 실버, 골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런 스탯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단계에 따라서 본인이 올린 이미지 요소에, 미리 캔버스는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한 번 쓰면 15원, 뭐 인쇄하면 얼마 이런 건데, 여기도 그런 건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올리는 이미지 요소 자체에다가 가격을 넣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센터에서, 요소 업로드 센터에서 제가 요소를 한 개 업로드를 시켜 볼게요. 쇠도끼 SVG 파일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벡터 요소고 요걸 가격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참 괜찮죠? 내가 좀 뭔가 디자인을 되게 열심히 디테일하게 아주 예쁘게 디자인 틱 아주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좋게끔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15원에 쓰는 건 좀 아깝긴 해. 그래서 난 이거 한 100원에 팔고 싶은데, 아니면 300원에 팔고 싶은데, 아니면 1000원에 팔고 싶은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친절하게도 여기서 유료로 바꿔서 가격을 쭉쭉쭉쭉 내려보면은 여기 5,000원까지, 그리고 직접 입력 100만원까지도 책정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절대 안 사겠죠. 자, 아무튼 여기서 본인 요소의 가격을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색상 컨트롤 태그 놓고 똑같아요. 거의 구조가. 자, 아무튼 이렇게 본인의 디자인에 본인의 가격을 넣을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제가 봤을 땐 툴디는 미리 캔버스보다 유저 수가 굉장히 적어요. 왜냐 그러면 수익률을 일단 보면 알잖아요, 대략.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수익률이 별로 뭐 안 나고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창작자들, 크리에이터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곳의 크리에이터 분들은 여기 크리에이터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쫙 나와요. 현재 순위예요. 근데 판매 순위가 아니고 이미지 많이 올린 순위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5,000개 올리신 최당당님 계시고, 김재인이 3,700개 올렸죠. 그 빨간공님 3,500개죠. 저도 이미지가 4,000개나 되는데 아직 다 안 올렸어요. 계속 올려놨는데 심사가 아직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52, 40이었는데 지금 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1, 2, 3, 4, 5, 6, 7, 8, 9 9등이네요. 이미지 업로드 수 9등. 여기는 1396개. 1400개 올리면 9등 합니다. 2000개 넘어가시면은 여기 거의 뭐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슈퍼 B 뭐 있죠. 슈퍼바이브인가 뭐 있어요. 요 딱지 붙으신 분들, 이분들은 툴디에다가 이미지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올리시는 분들이고, 계속 올리면 판매가 안 돼도, 제가 알기로 그래요. 판매가 안 돼도 수입을 줘요. 많이는 안 주는 것 같은데 수입을 제공을 해줍니다. 슈퍼바이브라고 해서 이 골드 브러쉬 이상 넘어가서 꾸준히 굉장히 기여를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특혜입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툴디는 크리에이터들이 노력하는 만큼 뭔가 보상을 많이 준비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툴디를 홍보하는 사람 같아. 근데 홍보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잘 돼야지 나도 이제 좀 올린 게 좀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면은 수입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점이, 미리 캔버스는 미리 캔버스 자체에 있는 템플릿 있죠. 템플릿 보시면은 이런 거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템플릿들, 이거를 기여자가 못 만들어요. 아시죠?
아시는가 말란가 모르겠다만 안 됩니다. 제가 미리 캔버스에 문의를 해봤어요. 왜 템플릿은 기여자가 못 만듭니까? 그럼 안 된대요. 그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템플릿이 좀 비싼데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툴디에서는 요소, 디자인 뭐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게끔 풀어놨습니다. 신청하면은 템플릿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툴디에서 템플릿을 제작을 해서 기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디자인 시작에 들어가서 누르면은 이런 편집 플랫폼이 떠요. 미리 캔버스처럼. 그러면 여기서 내가 템플릿을 디자인을 하겠죠. 어떤 종류를 뭐 스테 디자인으로 해서 뭔가 어떤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라든가 뭐 많이 있네요. 블로그, 문화 창작 이런 사이즈 그런 이런 기본 포맷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만들려고 하면 그죠? 기본적인 뭐 무료 배경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저기 미리 캔버스처럼 유료도 있어요, 이렇게 유료. 이런 걸 선택 만약 이게 제가 올린 사진인데 유료를 넣으면 나중에 템플릿 업로드를 할 때 유료비가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요소 있죠, 요소란 메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리 캔버스처럼 그러면 여기에 요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추석 하나 검색해서 나오는 게 있으면 눌러요. 그럼 여기 넣고 디자인 작업하겠죠. 여기서 다 작업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저장하고 템플릿 업로드를 하면은 템플릿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게 미리 캔버스랑 아주 다른 점이에요. 크리에이터가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요소가 하나도 없어도 여기에 기여자들이 만든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요소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꾸미면 됩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이 판매가 됐을 때 이 그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요소에 대한 가치와 이런 것들을 다 분배를 해서 줘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요소를 잘 못 만들면 들어와서 템플릿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크리에이터가 돼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템플릿 파면서 수익 만들고 그리고 요소 디자이너들은 요소가 또 이제 여기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수익이 배분을 받아서 또 수익이 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좋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엄청난 활성화가 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요소의 수량과 이런 것들이 아직 DB가 좀 아직까지는 미리 캔버스를 따라갈 정도 수준이 안 되는가 봐요. 근데 성장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미리 캔버스가 영원히 독주를 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건 좀 향후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까지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요소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템플릿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툴디 설명은 요 정도까지면 될 것 같고 하시고 싶은 분들은 크리에이터로 가입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설명드리기엔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어도비 스톡과 툴디까지 설명드렸고 다음은 크라우드픽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스톡 사이트죠.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파일 이런 거 올릴 수가 있는 데입니다. 요즘 제가 봤을 때 상위 탑랭커들 말고는 돈을 어느 정도 벌기는 어렵다고 좀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미리 캔버스나 툴디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요소나 이런 것들을 그냥 거기 기여자들이 만든 걸 가지고 사진도 거기서 바로 다 땡겨가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사서 쓸 그게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아무튼 좀 여기 열심히 많이 올리신 분들도 수입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여기다 올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건 스톡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나 이런 것들은 또 그 사용되는 영역이 있고 일반 디자인 회사들에서 좀 사용을 하거나 개인 프리랜서들이 뭔가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할 때는 미리 캔버스의 걸 쓰면은 좀 약간 별로 평가를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저렴한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라이센스를 가지고 싸게 구매를 해서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납품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거죠. 없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모르죠. 나중에 모든 게 다 AI화 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리 캔버스처럼
지금 요 핫하니까 이만큼 나오는 수익만큼을 벌어들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톡 사진 정말 잘 찍고 내가 디자인 박치게 잘한다. 그럼 업로드 했을 때 수익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만든 요소 이미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올릴 때 참고로 크라우드픽은 SVG 파일 같은 거 못 올립니다. 무조건 AI 파일 아니면 EPS 파일, 일러스트 파일을 올려야 돼요. 그것도 이제 버전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올려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진은 그냥 사진 올리면 되고, 여기도 심사를 어느 정도는 저작권 관련해서 좀 심사를 좀 신중하게 하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령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만든 요소 이미지가 올렸는데 반려가 됐어. 근데 내가 뒤져보니까 저런 이미지가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있죠. 나이키 운동화를 내가 이제 좀 보고 참조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좀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 운동화는 저작권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반려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거의 비슷하게 만든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분은 됐는데 왜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다 보면 그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실수로 그래 된 경우가 같다 하면서 처리를 한대요. 그래서 저작권에 관련돼서는 좀 잘 짚어줍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 그러면 내가 혹여나라도 실수했는 저작권 위배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모르고 올렸다가 여기서 잡아주는 거니까 고마운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정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잘 돼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제 큰 수익은 아직 나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본격적으로 많이 대량 올리기 시작한 거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딱히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어쨌든 수익은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은 한 달에 통닭 한 마리 값은 대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늘어나겠죠. 이때까지 총 토탈 옛날에 조금씩 올릴 때 토탈 했을 때는 한 30만 원 정도밖에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가 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PNG 파일을 좀 많이 올리거든요. AI 파일도 올리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AI 파일도 올리고 PNG 파일도 두 개 다 같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이미지라도. 왜? AI는 원본이고 PNG는 비트맵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미지라도 올릴 수는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거 참조하시고. 자, 크라우드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벌써 세 군데가 있죠, 그죠? 어도비 스톡, 툴디, 크라우드픽, 그죠? 마켓이 지금 이만큼 한 개에서 시작해서 이 하나를 가지고 벌써 세 군데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유토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유토 이미지, 한국 무슨 토종 스톡 사이트라고 하는데, 저도 올리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많이 안 올려요. 조금밖에 안 올렸어요. 일단은 퀄리티가 좋은 이미지들이 올라가는 게 여기는 좀 그렇게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소 이미지가 잘 만들긴 했어도 퀄리티가, 디자이너들 시간 많이 투자한 템플릿이나 어떤 요소도 되게 정말 좀 잘 만든 그런 디자인 위주로 올리셔야지 여기는 좀 승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좀 이제 기업에서 좀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여기는 좀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미지 업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안에 기입을 하는 키워드 넣고 하고 제목 넣고 설정, 이제 카테고리라든가 이런 거 설정 짜는 부분들이 조금 복잡해요. UI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는 게 좀 약간 그렇더라 이런 게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사진, 일러스트, PSD 파일, 아이콘이라든가 템플릿, 파워포인트, PPT까지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도 유토 이미지도 어쨌든 요소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너무 퀄리티 떨어지면은 좀 여기서는 거의 빛을 못 본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토 이미지 있고 너무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는 유토 이미지는 좀 별로 안 올립니다. 아무튼 그리고 셔터스톡도 올린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셔터스톡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알고 보면. 대신 여긴 좀 폐쇄적인 것 같아요. AI 파일도 못 올리고 EPS 파일만 올릴 수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EPS로 변환해서 올려야 되니까 조금 번거롭긴 해요. 그리고 JPG 사진, 그죠? 사진 이미지 그런 걸 올릴 수 있고, 또 동영상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영상 몇 개랑 그리고 사진이랑
그다음에 일러스트 파일 몇 가지를 좀 업로드를 해놓은 상황이긴 한데 여기는 참 수익이 0.31달러 일단 벌었어요. 여기는 구조가 어느 정도 수량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등급으로 나눠서 퍼센테이지를 다르게 준다고 합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여기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렌즈 이미지를 하나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눕기를 땄어요. 눕기 이미지를 올리려니까 안 올라가 PNG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포토샵에서 배경 이미지를 분리를 눕기를 딸 수 있게끔 하나 놓고 중간에다가 눕기 딴 이미지 집어넣고 요걸 JPG로 만들어서 이거 거부됐네요. 이거 상표 때문에 뭐 브랜드 이름 로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아마도 여기 미세하게 있는 것까지 걸렸나 봐요. 아무튼 그거 없었으면 통과가 됐을 거예요. 자 여기 있죠 발 제 발인데 눕기 따서 배경 놓고 통과됐죠.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이런 눕기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넣으시면 통과가 되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요거 참조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좀 약간 구조가 좀 복잡긴 해요. 그리고 좀 여기 접근하기 아까 어렵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제목이라든가 키워드라든가 이런 거 넣는 게 죄다 영어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저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셔터스톡에다 또 올리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사진을 한번 올려볼게요. 사진을 끌어서 여기다 똑 던지면은 이런 식으로 뭐가 게이지가 쭉 차면서 사진이 업로드가 일단 되고 이게 다 되고 나면 없어지죠. 그때 다음을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제출 예정이라는 곳에 하나가 들어오고 여기 딱 들어오죠. 그럼 지금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체크를 딱 하게 되면 오른쪽에 뭐가 쫙 나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사진이고 일러스트냐 선택하고 상업이냐 이거 모르니까 넘어갑시다. 뭐 상업용이니까 해놓고 설명인데 영어로 쓰라 하죠.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처음에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적을 때 무조건 구글 번역기를 일단 엽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와 한글이 돼 있는데 요거 위치 딱 바꾸시고 한국어 돼 있죠. 여기서 땅 사진이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비옥한 새싹이 돋아나는 땅 사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른쪽에 영어가 뜰 겁니다. 밑에 복사 버튼이나 아니면 끌어서 복사를 하시든지 컨트롤 C 아니면 밑에 복사 버튼 누르시고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다 설명 영어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돼요. 이러면 제목 완성입니다. 쉽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좀 번거롭긴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맞는 카테고리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겠죠. 뭐 자연이면 자연 뭐 선택하고 그렇죠? 자 일단 뭐 선택을 합시다. 그리고 카테고리 두 번째 거 또 뭐 기타로 하든지 없으면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맞는 걸로. 그리고 추가 옵션이란 게 있는데 이건 선택 사항인데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안 넣습니다. 근데 위치가 있어요. 여기 잘못했네. 위에 거 위치 지금 보시면 영어잖아요. 도시 또는 지역 설정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KOR 이렇게 쳐보면 사우스 코리아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위치는 한국이다. 뭐 예를 들어서 위치는 어디다 이런 걸 지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찍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위치잖아요. 위치 이걸 진짜 좀 잘못하는 게 있어. 자기 나라 뭐 이렇게 물론 맞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사진을 찍었어. 그럼 미국이겠죠. 위치는 그거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키워드도 여기 보시면 제한이 있거든요. 여기 제한해주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여기에 영어가 좀 되신다 그러면 조조조 넣을 수 있는데 영어가 좀 안 되면 나는 어려운데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또 구글 번역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비옥한 새싹이 새싹 뭐 땅 뭐 이런 거 있죠. 여기다가 콤마 넣고 새싹 들어가니까 여기 놔두고 또 콤마 치고 쏟아나는 뭐 이게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놓고 땅이니까 그리고 사진 지우고 이거 또 뭐 할까요? 농사 뭐 그럴 수 있겠죠. 농사 뭐 또 뭐가 들어갈까요? 비료 뭐 이런 거 해도 되겠죠. 땅에다가 농사 비료 뿌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흙 뭐 이런 흙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식물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 식물 이렇게 해서 옆에 단어가 쫙 뜰 겁니다.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 그리고 여기로 넘어와서
여기다 키워드 영어 있죠. 여기다가 때려 넣고 복사하는 거 붙여 놓고 엔터키. 그러면 쭈루루룩 다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키워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 제가 미리 캔버스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두 번째인가? 키워드를 찾을 때 어려우시면 어도비 스톡에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땅 사진을 딱 검색하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키워드가 딱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참조해서 구글 번역기 와서 여기다가 한국어로 때려 넣고 변환해서 영어가 돼 있으면 그 영어를 쭉 긁어서 물론 사이에 콤마 넣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때려 넣고 엔터 쳐버리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로 변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다 뿐이지 셔터스톡도 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많이 검색할 것 같은 단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이름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을 넣으시는 게 저는 노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도 저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셔터스톡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있을 겁니다. 다른 데도. 근데 다른 데는 제가 찾아볼 생각도 지금 5개 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솔직히 시간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요거 소개시켜 드려봤고 하실 분들은 참조하셔갖고 여기부터 진행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미리 캔버스에는 450만 그리고 지금 1000만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4000만이 넘는 시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같은 1000개의 이미지를 올려서 판매를 하는데 450만이랑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가 몇만 명이 쓰는지는 1000만 명 쓰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4000만이 넘는 시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캔바입니다. 캔바. 해외 들어보셨죠? 캔바라고 여기도 편집 플랫폼이에요. 여기는 해외 건데 여기에 요소를 올리는 디자이너 모집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좀 뒤져보니까 1년 전에 요소 디자인을 모집한다는 거를 잠정 보류한다고 스톱시켜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다시 모집한다고. 향후에 다시 모집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저도 이제 최근에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모집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모집을 하게 되면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공지 뉴스피드를 걸어놨는데 자, 여러분 캔바가 열리면 요소 디자이너 등록이 가능해지면은 엄청난 마켓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요소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물론 이제 템플릿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요거를 좀 째고 있어야 됩니다. 째려보고 있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소 디자인 쪽으로 한번 해서 부업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캔바를 째려보고 계세요. 여기 열리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들어와갖고 이때까지 만든 요소들을 대거 등록을 하면서 수입을 만드셔야 됩니다. 전 세계 타겟으로. 그러면 여기 수익이 많이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통과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자, 요건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나만 알고 싶은 정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가장 좀 크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제일 마지막에 넣었어요. 왜? 마지막까지 보는 사람들만 들으라고.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말라고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좀 긴 시간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리진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 각 등록할 때 그런 과정들하고 다 설명을 하려면 솔직히 몇 시간을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영상도 시간이 좀 꽤 지금 얼마나 녹음이 됐죠? 아무튼 좀 꽤 됐죠. 자, 아무튼 긴 시간 설명 듣는다고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돈 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내가 보니까 나이를 먹어가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찾다 보면 이쪽까지 기어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와 보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할 수 있어요. 단지 팩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적어도 아이패드 한 대 있어야 돼요. 아이패드가 없다면 그냥 컴퓨터라도 한 대 있어야 돼요. 그럼 컴퓨터가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타블렛은 필요 없는데 없어도 되지만 적어도 일러스트레이터 하나 정도는 결제해서 끊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매달
어도비 플랜으로 따졌을 때 아무리 싸도 학생 플랜하고 뭐 약간 그런 플랜 짜도 2, 3만 원 정도는 고정 지출이 생깁니다. 그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아이패드는 뭐 공짜입니까? 아이패드도 할부로 사면은 뭐 1, 200만 원인데. 그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소 디자인을 하거나 템플릿을 디자인을 하려면, 특히나 템플릿 디자인을 하려면 아이패드로는 어림없어요. 그리고 요소 디자인도 아이패드로 그려서 한다고 하는데 진짜 금손들이 정말 잘 만들어 갖고 하면은 되지만, 몰라, 이제 아이패드는 제가 안 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컴퓨터로 집에 한 대 있는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하나 깔고 포토샵 하나 깔고 이 플랜 하나 끊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장기 플랜으로 봤을 때 돈을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 그리고 끈질김, 그리고 많은 양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1000개 만들었다고, 많이 만들었다고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죠. 저는 지금 4000개를 넘겼습니다. 목표가 1만 개예요. 그리고 1만 개 깨면 10만 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왜?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는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적정 수량을 돌파시키고 많이 만들어내서 끝까지 가는 놈은 결국 그 어마무시한 물량이 계속 시장에서 돌면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끌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가다가 좀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AI로 자동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AI가 지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미지를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이미지와 디자인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시켜서 뽑아내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향후에 정의가 되고 나면 AI가 만들 때 참조해서 사용한 그런 것들에 대한 라이센스 때문에 그런 어쨌든 요소라든가 디자인 소스라든가 스톡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올리신 분들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못 받으면 조지는 거예요. 이름만 하면 안 되지만 조지는 거고. 그래도 사람이 만드는 거랑 AI가 만드는 거는요 다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적어도 10여 년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으면 제가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다음 영상 찍을 거는 이제부터 저라는 사람이, 저 유사친이라는 사람이, 닉네임 유사친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요소를 만드는 과정들을 한 개씩 만들어서 제 채널 콘텐츠로 올리려고 합니다. 자, 이걸 올리는데 그러니까 재미로 보셔도 되지만 뭐 계속 파면 뭐 재밌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들어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만들 때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야 이렇게 만드네. 잠깐 저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툴하고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건 요청이 있으면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배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짭짤하게 기술 배우는 방법에 대한 그런 간략한 영상 같은 거, 기술을 배우는 방법에 대한 그런 영상 같은 노하우를 또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자, 어쨌든 요소 디자인 작업하는 거 구경하실 분들은 향후에 영상 올리면 좀 봐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광고도 좀 봐주세요. 그래야지 제 유튜브 수익도 조금 생기죠. 욕심인가요? 아무튼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시죠 좀 해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저는 이제 소통하는 조금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은 살짝은 걸려도 내가 댓글로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예 설명을 해드려 버리고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쪽쪽 뽑아 드시면 돼요. 아셨죠? 자, 저는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은 유사친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